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크리스마스 주간의 시작이 나쁘지 않네요. 산타랠리를 기다리듯이 증시도 시원하게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반등세가 계속 연출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럼 간밤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밤사이 미국 증시는 산타랠리 기대감 속에서 기분 좋게 상승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부활한 가운데 테슬라와 오라클 등이 증시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경우에는 498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장중 한때 500달러에 근접하기도 했는데요. 증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연출된 가운데 다우 지수는 0.5%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6,900을 향해 다시 나아가고 있고 나스닥 지수도 0.5% 상승했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채권과 외환 시장 흐름도 같이 살펴볼까요? 특별한 이벤트나 경제 지표가 나오지 않은 만큼 장단기 국채 금리들도 모두 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요.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을 맞아서 거래량이 한산했던 만큼 10년물 국채 금리는 소폭 오르는 데 그치면서 4.16%에서 거래됐고요. 그리고 간밤에 외환 시장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었죠. 특히 지난주에 오름세를 보이던 달러 인덱스는 엔화 강세 여파로 소폭 밀려났는데요. 일본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 엔화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원달러 환율이죠.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쪽으로 더 튀고 있는데요. 장중 한때 1,480원마저 돌파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상승폭이 다소 누그러지면서 1,479원대에서 거래 중인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장을 통해서 오늘 장을 움직였던 이슈들도 같이 체크해 볼까요? 추가 금리 인하가 없을 경우 경기 침체에 직면할 것이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브 바이런 연준 이사의 발언이었는데요. 금리를 더 낮추지 않을 경우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라면서 경기 침체가 당장 찾아오진 않겠지만 그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질 거라고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고용시장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실업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바이런 이사 같은 경우엔 내년 1월에 임기가 종료되죠. 떠나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만큼 계속해서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낼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간밤에 주목을 받은 또 다른 이슈, 바로 금과 은값의 상승세였죠. 금은 온스당 4,400달러를 돌파하고 은값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해 줬는데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양대 리스크가 금과 은에 강한 상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월가에서도 내년에 금값이 5,000달러마저 돌파할 걸로 예상 중인데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될 경우에 내년에도 상승세가 더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한편 간밤에 월가 거물 가운데 한 명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가 미국 경제에 대한 발언을 남겼는데요. AI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될 거라면서 특히 내년에는 미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거라고 내다본 겁니다. 또 고용시장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기업들이 여전히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우려 섞인 코멘트들이 중간중간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평가 자체는 긍정적이었다는 게 참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작을 움직였던 이슈들 한눈에 정리해봤고요.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은 김현사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종목별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오늘도 혼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나씩 이슈 더 깊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오늘도 폭등해주면서 장중에는 500달러 선 근처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델라웨어주의 대법원이 결국에는 CEO의 2018년 보상안에 대한 무효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이 보상안이 유효하다라는 기대감에 더불어 스페이스 X에 대한 강세 지속하면서 오늘도 상승불로 마감했고요. 다음으로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가운데서 장중에도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이탈리아에서 앱스토어 반독점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당했다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3자 개발자에게는 엄격한 개인정보 추적 동의를 요구하면서도 자사 앱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이유였는데요. 결국에는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오늘 하락세 보이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댄 아이브스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호의적인 평가를 내놨는데요. 내년 AI에 대한 성장이 과소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는 625달러로 지금보다 100달러가량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지만 주가는 약보합권에서 머무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간밤 인수 소식이 한 가지 나왔는데요. 데이터와 에너지 인프라 기업 인터섹트를 인수했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잠시 뒤 브리핑 통해서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시죠.
간밤 전체적인 종목별 분위기 엿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도 혼조한 양상이 나타났다는 부분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요. 간밤에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던 건 파라마운트와 넷플릭스 그리고 워너브로스 간의 인수 경쟁이죠. 파라마운트의 워너 인수에 오라클의 창업자가 지원 사격에 나섰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예상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아니죠. 파라마운트 CEO의 아버지가 오라클의 창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상했던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파라마운트 오늘 4%대 강세를 보였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1%대 낙폭 보였다는 점도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수주 계약 소식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미사일 방어용 위성 군집 구축을 위한 8억 달러 이상의 수주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10% 가까이 뛰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 GE 버노바 같은 경우에도 밸런스에서 호평이 나왔습니다. AI 전력 슈퍼사이클을 기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늘 주가는 0.46% 강보합권에 그치는 모습이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소비자 단에서는 오늘 부진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월마트의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는데요. 창업주 가문인 월튼 트러스트가 약 1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추가로 매각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오늘 하락폭 받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유가가 고개를 들면서 정유주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해역에서 세 번째 유조선이 추격되면서 쉐브론부터 엑슨모빌까지 1%대 강세 보였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브리핑도 만나보시죠. 알파벳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에너지 인프라 회사 인터섹트를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앞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식에서 체크해봤던 것처럼 댄 아이브스가 말한 것처럼 AI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까지도 과소평가가 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계속해서 인수도 일어나고 있고 합병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알파벳은 이런 소식 받아내면서 오늘 상승분으로 거래를 가져왔습니다. 인터섹트 인수했다고는 하는데 뭘 하는 기업일까요? 지금까지는 일단 미국 전역에 인프라를 공급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알파벳을 향해서 맞춤형 전력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발전소부터 저장 설비, 데이터 센터까지를 묶어서 설계하기 때문에 이른바 맞춤형으로 불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수 소식이 들려오면서 알파벳의 CEO는 이런 언급을 남겼습니다. 인터섹트의 인수로 인해서 알파벳은 더 빠르고 더 유연하게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언급까지 나왔는데요.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도 받아내면서 오늘 기술주 혼조한 양상을 보였지만 가장 크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 애플의 개별적인 이슈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훈풍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팔란티어와 오라클 그리고 마이크론까지도 상승폭을 이어갔던 하루였는데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오늘을 포함해서 5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산타 5거래일 안에 찾아올 수 있을까요? 투자의 중심 바로 고민하러 가시죠. 자, 이번에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말씀의 하나증권의 더 센터필드 WG죠.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에 산타클로스가 과연 찾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증시만 봤을 때 네. 그래도 기분 좋게 좀 올라준 것 같은데 네. 한 줄 평부터 먼저 남겨주실까요? 네, 지난밤 이제 미국 증시 한 줄 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가 매수 유입이 계속 좀 되고 있고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교차하는 가운데 AI 또 양자 클라우드 중심의 성장주들의 강세가 지수를 견인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불확실성도 그렇고 좀 위험했던 매크로 이슈들도 한 차례 좀 걷어지고 있는 만큼 증시 상승세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오늘의 중요했던 이슈들 한눈에 정리해 보시죠.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입니다. 자, 세 가지 주제가 올라와 있네요. 제2의 딥시크가 온다. 이건 좀 위험해 보이긴 하고요. 내년에 5,000달러를 넘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파라마운트의 워너 인수 총력 전까지. 자, 첫 번째 이슈로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 얘기들을 저희가 나누어 볼까 하는데 지금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IPO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엔비디아의 아성을 흔들 만한 수준인지가 궁금한데 PB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워낙에 좀 격차가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다행이네요. 다만 네, 예전에 딥시크 이슈가 좀 있었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이제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이제 비슷한 성능을 가진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중국에 상장됐던 뭐 무어스레드 또는 이제 메타엑스 이런 종목들이 공모가 대비 뭐 500%, 600% 이렇게 상승했었던 것처럼 상당히 기대감이 좀 많이 작용을 좀 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에서도 반도체 자립을 계속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중국 본토도 마찬가지고
홍콩 쪽의 증시에서도 계속 IPO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본토에도 상장할 수 있지만 똑같은 종목을 홍콩에도 상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의 여력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좀 그렇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반도체 칩 분야의 제2의 딥시크 모먼트가 올 것이다. 네. 이런 평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엔비디아의 가장 큰 대항마라고 이제 여겨지는 상하이 비렌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비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홍콩 증시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요. 6억 달러를 조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비렌 테크놀로지나 또는 AMD 출신들이 만든 또 다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지금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상장 자체는 지금 기대감이 있어서 조금 많은 자금들을 끌어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과 또 그 이후에 이 실적이 또 반영되는 부분은 좀 별개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고 나서 약간의 좀 대항마들이 좀 나오면서 최근에 좀 주가도 좀 주춤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도까지는 크게 이 아성을 무너뜨릴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2, 3년 이후에 이런 기업들이 정말 동일한 비슷한 성능까지 오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중국 쪽의 이 AI 반도체 업체들이 위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섹터들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발빠르게 엔비디아를 좀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금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오늘 빼놓을 수가 없죠. 간밤에 금값은 4,400달러를 넘기기도 했고 또 은값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런 금과 은의 상승 랠리가 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클까요? 네, 뭐 아무래도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최근에 뭐 지정학적인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이 금리 인하가 더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렇죠. 부분인데 최근에 나왔던 CPI, 근원 CPI가 워낙에 또 예상외로 상당히 좀 낮게 나왔고요. 이제 그로 인해서 뭐 1월 달 금리 인하는 조금 기대하기 조금 어렵지만 뭐 3월 달 또는 그 이후에 일정에서 금리 인하가 만약에 된다라고 이제 봤을 때는 국제 금 그리고 국제 은 가격이 추가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최근에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 확대라던가 또는 ETF 자금 유입 그리고 이 내년에 FOMC 의장이 또 바뀌게 되면 또 그만큼 달러를 약세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이제 의도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내년에도 금 강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올해보다는 상승폭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렇게 줄어들 것 같긴 한데 올해 워낙 많이 네, 올랐으니까. 올해 거의 70% 80% 가까이 그렇죠.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이 올랐는데 내년에는 은이나 또는 아니면 구리 그러니까 AI 반도체 섹터에 이제 그 건설을 할 때 구리가 좀 많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리라던가 니켈 뭐 이런 산업용 금속에 대한 원자재 가격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로 이제 금 가격 상승세를 보는지도 궁금한데 평가 자체는 다 긍정적일 네. 것 같기는 해요. 좀 디테일하게 전해주실까요? 네, 월가에서는 이제 최근에 골드만삭스, 뭐 JP모건, 뭐 모건스탠리 쪽에서 이제 나온 가격을 보시면 4,500달러에서 많게는 5,000달러 이상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예측이긴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금 가격을 낮게 잡은 그 투자은행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상승세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상승 흐름이 이제 몇 달러까지 가느냐가 중요한데, 내년에 만약에 5,000달러까지 간다라고 봤을 때는 뭐 여전히 상승 여력이 지금 많이 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나누는 어떤 그런 자산으로 보셨을 때는 꼭 담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금에 대한 비중도 조금씩 늘려가 보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자, 그리고 파라마운트 인수전. 지금 뭐 파라마운트가 거의 인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재밌는 뉴스가 하나 또 나왔다라고 네. 합니다. 바로 오라클의 수장까지 가세를 했다라는 건데 어째 판세가 넷플릭스가 아니라 좀 이 파라마운트 쪽으로 기우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번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사실 이 처음에 이 파라마운트에서 이제 인수를 하겠다고 나섰을 때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아무래도 넷플릭스가 워낙 좀 잘 네. 다져놨더라고요. 네, 넷플릭스가 워낙에 좀 큰 업체기도 하고 또 그만큼
뭐 인수를 하게 됐을 때 여러 장점들이 좀 많았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엎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이 인수 자금과 관련된 사항이었는데요. 그렇죠. 이 오라클 회장이죠. 네, 이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이 인수 자금과 관련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취소 불가능한 이런 개인 보증을 제공을 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이제 어제 나왔고요. 이 부분이 지금 이 주주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해소를 하고 있고요. 이 넷플릭스보다 높은 주당 $30 전액 현금으로 인수를 처음에는 나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금 보증이 충분히 이제 충분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 회장이 레리 앨리슨 회장이 이 부분을 좀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이 파라마운트 쪽으로 상당히 좀 기울었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넷플릭스가 인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이 시장 경쟁을 좀 저해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좀 독점에 있기 대한 얘기들이 때문에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론만 보더라도 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짤, 뭐 이제 그림 같은 거죠. 그런 많이 네. 돌아다니더라고요. 뭐 넷플릭스가 만약에 이제 뭐 워너브라더스까지 인수할 경우에 완전히 독점 체제가 된다. 넷플릭스가 다 먹게 된다. 이런 그림들이 네. 돌아다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억 명 이상의 이제 구독자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미국에 있는 이런 상장 업체들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좀 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시장 경제 체제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네, 파라마운트 쪽에서 그만큼 좀 강하게 인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생길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다음 순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라클의 주가에도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파라마운트 얘기를 하면서 또 오라클 얘기를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말 나온 김에 바로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틱톡을 품으면서 투자 심리가 뭐 꽤나 많이 개선됐는데 네. 이게 위험 구간을 벗어났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좀 일시적인 반등으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사실 오라클의 이제 이 부채 문제는 뭐 계속 있어 왔죠. 근데 이제 부채를 감당하고서라도 지금 투자를 계속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채 규모라던가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제 이슈가 어떻게 이제 좀 쉽게 풀어질 것인가가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 오라클이 직면하고 있는 그 부채 문제는 별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파라마운트라던가 또는 이 틱톡의 조인트 벤처의 주요 참여자로 부각이 좀 되면서 투자자 심리가 상당히 좀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틱톡과의 이런 협업 뉴스가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또 미국 내에서 이 데이터 보호 또는 보안 서비스 제공 이런 부분들의 이 새로운 수익 기회가 부각이 좀 되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좀 약간의 부채 문제가 좀 이슈가 좀 지금 있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국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되면 주가에도 상승 재료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뭐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산타랠리가 또 지금 기대를 좀 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출발이 오늘 좀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이런 최근에 크게 조정을 받았었던 AI 관련된 업체들 또는 반도체 종목들이 산타랠리를 좀 등에 업고 연말과 연초에 반등세가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또 저가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는 이제 빅테크의 기업들 이렇게 바닥 구간에 있을 때 좀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간밤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굉장히 핫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온큐도 오랜만에 한 10% 넘게 뛰었고 D-Wave 퀀텀 더 높게 이제 올라줬는데 혹시 뭐 특별한 호재라도 있었을까요? 이 CES 2026에서 이 D-Wave 퀀텀이 양자 컴퓨터 기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선보일 거다라는 네. 발표가 좀 나왔었고요. 이제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양자 컴퓨터 시장의 종목들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확실히 양자 컴퓨터 쪽은 뭐 작은 호재 하나만 있더라도 크게 맞습니다. 좀 반응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많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기대감 또는 뭐 이런 CES나 이제 큰 이제 세미나에서 네. 이제 어떤 기술들을 좀 가지고 이제 어떤 회사랑 협업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기대감을 계속 증폭을 좀 시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옵션 시장에서도 콜옵션 매수세가 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투자자들이 이제 주가 상승에 조금 베팅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투자은행 또는 기관 투자자들이 애널리스트 커버리지를 계속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상장하고 나서 애널리스트를 커버하는 종목들에 포함이 안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조금씩 양자 컴퓨터 종목들이 이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를 하는 종목들로 편입이 좀 되고 있고 거기서도 매수가를 좀 계속 높여가는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투자 매수 심리에 상당히 좀 좋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양자 컴퓨터 시장은 사실은 내년에는 좀 어떻게 뭐 될까요? 내년에도 지금과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기대감이 계속 좀 작용을 한다라고 보고 또 AI 관련된 이슈가 계속 추가적으로 반입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네. 전반적으로 이 투자 심리는 계속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양자컴과 관련된 얘기들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말씀의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